태국과 한국 두 나라가 겪고 있는 갈등 속에서도 희망과 변화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의 한 고등학생이 들려주는 특별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가 경험한 한국과 태국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희망과 깨달음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태어나고 자란 18살 사란 차나팟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꿈을 품어왔습니다. K-팝 음악을 처음 접한 이후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고 스스로 한국어를 독학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경제적 성공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 니아콘도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과 후마다 드라마 속 대사를 외우고 K-팝 댄스를 연습하며 우리만의 한류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 악화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 입국이 거부된 태국인들의 이야기를 보도하며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곱지 않은 눈길을 받는 일이 잦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교에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자매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니아콘과 저는 기쁨에 환호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기회가 온 거야. 그러나 기쁨도 잠시 현실의 벽이 높았습니다. 학부모 대부분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니아콘의 어머니는 최근 한국 입국 심사에서 겪었던 모욕적인 경험 때문에 딸이 한국에 가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한국행을 준비했지만 추가 심사를 받으며 몇 시간 동안 대기하다 결국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했습니다. 내 딸이 나처럼 모욕을 당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단호한 말에 니아콘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죠. 다른 학부모들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쩌죠? 심지어 프로그램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분은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 회의에서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우는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을 시작하셨습니다. 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한국의 발전상을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의 진심 어린 설득 끝에 학부모들은 마침내 프로그램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니아콘을 포함한 19명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떠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로 6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습니다. 심사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에 대답하며 혹시라도 입국이 거부될까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모든 학생이 무사히 입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제야 공항의 멋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항은 태국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출구로 나가자 자매학교 학생들이 환영 플래카드와 태국어로 쓴 메시지를 들고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입국 심사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모두 사라졌죠. 한국 자매학교의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자칠판, 개별 태블릿 PC, 스마트 도서관까지 모든 시설이 혁신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실에서 진행된 로봇 프로그래밍 수업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로봇을 조립하고 코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태국의 주입식 교육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을 체감했습니다. 태국의 학교도 이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배우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태국 가족은 제게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 채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교육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의 표정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자격증을 따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싶다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그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교육, 인프라, 그리고 시민의식에서 태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법 체류 문제와 양국 간의 갈등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태국으로 돌아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세대가 더 나은 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태국의 명문 대학 줄랄 아곤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타완 순트라 교수님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 벌어진 벤코리아 운동은 양국 관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한국과 태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한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교수님이 전하는 따뜻하고도 생각할 거리를 주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랄 아곤 대학교 정치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는 타완 순트라입니다. 한국과의 첫 만남은 몇 년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학술 대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학술 행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꽉 짜인 일정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행사 마지막 날 주최 측에서 깜짝 이벤트로 K-팝 공연을 준비했더군요. 처음에는 왜 학술 행사에 이런 공연을 하지? 라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화려한 무대와 리듬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발을 구르고 있었죠. 학회에 참석한 다른 교수님들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타완 교수님 춤 정말 잘 추시네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빠졌고 그것이 제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관계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솜차이는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태국 전통 음식을 주로 만들었지만 몇 년 전 한국 음식을 맛보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형, 한국 음식은 정말 놀라워요. 건강한 재료와 독특한 맛이 한데 어우러져 있잖아요. 나도 이런 음식을 만들어보고 싶어. 솜차이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고 결국 태국 방콕에서 작은 한국 음식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태국식 변형을 가미해 코리안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두었죠.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싶어 하게 만드는 비주얼도 훌륭하죠. 솜차이의 가게는 단숨에 지역에서 인기 맛집이 되었고 그는 더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SNS를 확인하던 중 해시태그 벤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은 태국에서 시작된 한국 보이콧 운동입니다.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었죠. 알고 보니 문제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한국 내 태국인의 약 78%가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고 이는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동경하던 나라였기에 입국 거부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국 여행업계 부회장이 한국의 관광지에 대해 비판적인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인기 드라마 덕에 반짝하는 곳일 뿐 중국이나 일본처럼 풍부한 볼거리는 없습니다. 이 발언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관광지는 단순히 드라마로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경복궁과 같은 전통 건축물,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현대적인 서울의 야경,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국은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죠. 또한 한국의 지하철과 같은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깨끗한 도시 환경,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태국의 이런 편견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느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강의 시간에 학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정말 놀라워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없고 대중교통도 정시성을 유지하잖아요. 맞아요.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길거리 쓰레기 하나 줍기, 교통법규 지키기 같은 사소한 행동도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은 단순히 태국과 한국 사이의 오해에서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양국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연구하며 서로 배울 점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한국의 선진적인 시민의식, 질서 정연한 사회 시스템,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이 모든 것이 태국에도 중요한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한국과 태국은 더 깊은 신뢰와 우정을 쌓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태국은 왜 한국을 무시하는 거지? 한미국 청년이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태국에서 2년,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그는 두 나라의 갈등과 화해의 가능성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산드라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며 자랐고 물과 함께한 어린 시절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스쿠버 다이빙에 푹 빠진 저는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6개월간 바다를 경험하며 여유롭게 생활하려던 계획은 태국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빠지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특히 시밀란 제도에서의 다이빙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열대어들, 고래상어까지. 그 모든 순간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국 내 한국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커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태국 전역으로 퍼졌고 뱅코리아라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불매 운동을 벌이는 가게도 늘어났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입국 심사는 강화되었고 태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보다 외부로 불만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원래 더 가까운 사이 아니었나요? 제 질문에 한 태국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 원래 한국은 태국 전쟁 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게 문제야. 코타오에서 일하던 어느 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던 지섭이라는 한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빠른 구조 활동은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 역시 그의 따뜻한 눈빛과 겸손한 태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자주 만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섭은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태국과 한국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어요. 산드라, 태국은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유일한 아시아 국가야. 우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지섭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두 나라의 역사적 유대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섭과 저는 비슷한 시기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인천공항의 현대적 시설과 서울의 첨단 도시 풍경에 감탄했죠. 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바다에서 한국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일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태국의 다이빙 스팟을 소개하며 그들과 교감하는 순간은 작지만 의미 있는 문화교류의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한편 태국과 한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와 문화적 오해가 양국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양국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존중이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스쿠버 다이빙의 원칙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양국의 관계는 분명 더 나아질 거라고 믿게 되었죠. 한국에 온 후 지섭은 저를 야구 경기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치어리더들이 추는 뺏기뺏기 춤을 보며 저는 한국의 스포츠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관중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응원하는 모습은 미국 야구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열정과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소중한 추억이었고 한국에서의 삶은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태국과 한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 그리고 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언젠가 두 나라가 다시 손을 잡고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공항은 그 나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관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입국 관리청의 책상 위엔 서류 더미가 쌓이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공무원 아세코 유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태국 관광객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부터요. 한국을 대신해 일본으로 몰려드는 태국 관광객들. 그들은 일본에 어떤 문제를 안기고 있을까요? 오늘은 한 공무원이 들려주는 일본 출입국 관리의 현실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10년째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아세코 유키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수많은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담당하며 보람된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모든 문제는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태국 관광객의 입국 심사 기준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여행 계획서, 호텔 예약 내역, 통장 잔액 증명서, 심지어 급여 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된 태국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입국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관광객으로 위장해 불법 체류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달간 도쿄 공항을 찾는 태국 관광객의 수는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서 좋은 것 아니냐고요? 사실 관광객 증가는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법 체류 문제를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들이 일본을 우회 경로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한 태국인 단체 관광객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입국 목적을 묻자 이들은 밝게 웃으며 일본 여행을 하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확인해보니 호텔 예약이 명확하지 않았고 여행 일정 또한 허술했습니다. 여권 기록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한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했던 기록까지 있었죠. 일본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모든 서류를 손으로 작성하고 심사관이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야 하죠. 이런 방식으로 불법 체류자를 걸러낼 수 있을까요? 서류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기줄은 점점 길어지고 관광객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심사대까지 들려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조 서류입니다. 최근에는 정교한 기술로 제작된 서류가 많아 육안으로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태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 과정까지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제가 몇 년 전 업무 연수로 한국 인천공항을 방문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고요? 한국은 이미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절차를 자동화했습니다. 입국자의 얼굴을 AI로 인식하고 지문 스캔과 함께 관련 정보를 즉시 조회합니다. 한국의 불법 체류 추적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수기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어 체류 기간 초과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괜찮을까? 일본도 한국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최근 일본 법무성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 도입,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등으로 한국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부처 간 조율, 예산 확보, 기술 도입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책상 위 서류와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일본도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일본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현실과 과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과 한국의 시스템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